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어가는 내일 모레면 40이 되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는 진로에 대해 방황했던 시기가 길어서 결혼이 조금 늦어졌어요. 저는 20대 중후반까지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작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음 먹고 독하게 한다고 했지만 마음처럼 출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지망생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야금야금 모아뒀던 돈을 까먹으면서 작가를 준비하는 동안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가 제 옆을 꾸준히 지켜줬죠. 제가 27살일 때 다니던 회사에서 만나 꽤 오래 연애를 한 사람이었고 평소 회사 동료에서 애인으로 발전한 사이라 그런지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서 저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몇 년간 일정한 수입도 없이 꿈만을 향해 달려가는 제가 때론 못 믿었고 결혼 상대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항상 어떤 걱정이나 잔소리 없이 묵묵히 저를 지지해줬어요. 그런 남편의 무한한 응원 덕분인지 인터넷에 연재하던 소설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지망생 기간이나 무명 기간에 들어오는 돈으로 커피나 몇 잔 사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했던 돈이 한번 대박이 나자 상상 이상으로 짭짤하게 들어오더군요. 마치 그동안 무수입으로 살던 삶을 다 보상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아놨던 돈을 다 까먹은 상태로 번 돈들이라 그렇게 안심하기만 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제 나이 또래들이 벌어온 돈에 비하면 크게 차이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안주하지 않고 바로 다음 작품을 썼고 전작이 대박났던 덕에 차기작도 세간의 주목을 받아 대박이 났어요. 2연속 작품을 성공시키고 나니 저도 슬슬 결혼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 다 아는 결혼도 미뤄가며 끝까지 절 믿어준 남편과 이제는 가족이 되어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프로포즈도 제가 했어요. 뭐 여자가 프로포즈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영화처럼 기발하고 낭만적인 프로포즈까지는 아니었지만 분위기 좋은 호텔을 예약해서 명품 시계와 꽃을 선물하며 청혼을 했죠.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껴안아 주더군요. 무수입으로 살아왔던 기간 동안 저희 데이트 비용은 남편이 다 내줬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기고 명품 선물을 하니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 버는 맛이 이런 거란 걸 새삼 오랜만에 깨닫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도 수월했어요. 뭐든 가장 마음에 들고 좋은 것으로 해도 별로 부담이 크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결혼식도 신혼집 마련이나 혼수도 남들이 적당히 부러워할 만한 수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친정에 손 벌린 건 없지만 시댁에는 제 수입이 크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친정에서 어느 정도 보태주셨다고 들러대긴 했죠. 작품 수입이라는 게 워낙 들쭉날쭉이라 또 언제 시들해질지 모르니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고 괜히 큰돈 번다고 하면 시댁 태도가 이상해질까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불필요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남편이 제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제가 지망생이었을 시절 결혼 적령기가 넘어갈까 말까 하던 남편에게 시부모님께선 선자리를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던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꿈만 쫓는 미래가 불안정한 애랑 계속 만나며 시간 허비했다간 네 결혼도 물 건너간다며 안정적인 회사원이나 참한 공무원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저와 영 못 헤어지겠다면 저 몰래 한번 만나라도 보라면서요. 그땐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론 남편이 거세게 화를 내며 나가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자식 둔 부모님들 심정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 모두 제가 그 문자를 봤다는 사실을 모르니
제가 시댁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도 은근히 경계가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댁에게 수입을 공개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잘 돌려 말했고, 제 뜻을 받아들인 남편은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버는 프리랜서 작가가 되었다고 시댁에 잘 포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오랜 연애 끝에 저희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주변에 저희 커플의 사정을 알던 친구들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많은 축하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전 다른 건 걱정이 안 되었지만 딱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의 아내분, 그러니 제게는 큰 동서 되시는 분께서 잘 사는 집 따님이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에서도 결혼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고 부잣집 딸이라고 하니 시부모님께서 아주 딸을 얻어온 양 예뻐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저처럼 남편 결혼 정년기 넘을 때까지 제 꿈만 쫓던 며느리랑은 다르게 대하실 것 같아 그게 조금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뭐 제가 이제는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는 척하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어머, 드디어 우리 도련님이 결혼을 하네. 이제 나도 동서가 생기네요.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봐요. 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걱정이 무색하게도 제 형님 되실 분은 서글서글한 인상의 미인이셨어요. 첫 만남부터 어찌나 친절하고 성격이 밝으신지 정말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티 없이 맑게 자란 느낌이 나더라고요. 결혼한 제 주변 친구들이 시부모님 못지않게 빌런인 게 동서지간이라며 겁을 주곤 했었는데 막상 직접 형님을 만나보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회에서 잘 만나보기 힘든 수준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죠. 여보, 형님 너무 싹싹하고 인상도 좋으시다. 걱정 많이 했는데 한시름 났잖아. 당신은 형님 저런 분이면 미리 말을 좀 해주지. 괜히 긴장했네. 내가 말 안 했었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아주 예뻐 죽으려고 하셔. 시부모님이 예뻐한단 소린 들었는데 그냥 부잣집 딸이라서 그런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형님 자체도 참 밝고 싹싹하시네. 내가 시부모님이라도 예뻐하겠어. 말을 하고 나니 살짝 씁쓸하더군요. 형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시부모님께 차별을 당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기분이었어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너무 걱정하지 마. 원래 다 그렇지. 하루아침에 가족 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건가? 우리 부모님하고는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당신은 나랑 오래 만난 것만으로도 이미 나한테는 최고의 여자야. 더 애쓰지 않아도 돼. 여보, 고마워. 의지할 건 정말 당신밖에 없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저희 둘 다 서로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기로 연애 때부터 약속했기에 앞으로 잘 헤쳐나가보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죠.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에 방문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먼저 도착을 했더라고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과 함께 나와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한참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형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눈짓으로 형님을 찾는 걸 눈치챘는지 아주버님께서 형님을 부르셨어요. 여보, 형석이랑 재수씨 왔어. 어머, 알겠어, 갈게요. 화장이 거의 지워져 핏기 없는 얼굴에다 긴 머리를 틀어올려 묶은 머리와 편안한 옷차림, 그리고 앞치마에 가득 묻은 튀김 반죽과 함께 손을 씻어 물기가 떨어지는 손으로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투명한 메이크업에 고급스러운 트위트 셋업 정장을 입고 만났던 첫 만남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조금 놀랐죠. 형님이 가까이 오니 전 부치던 냄새가 확 끼쳤어요. 꼭 하루 종일 전만 부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음식 좀 하느라고 바빠서 오는 소리도 못 들었네. 미안해. 네?
아니에요. 형님, 하루 종일 요리만 하셨어요? 전 부칠 게 좀 많아서. 왜? 나 너무 추레해 보여? 울상이 된 형님을 보니 조금 안쓰러우면서도 불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주방으로 걸어가자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아니, 무슨 전집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온갖 종류의 전이 붙여져 있고 주방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러서 좀 요리를 깔끔하게 할 줄을 몰라. 도련님이 동서는 요리 잘한다던데, 맞아? 네? 저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취를 좀 해서 어느 정도는 해요. 정말? 살았다. 형님이 바로 제 손을 부여잡으며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동서, 나 좀 도와줘. 살려줘. 이 많은 걸 혼자 하느라 그동안 명절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나마 전에는 어머님이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셨는데 이번에 동서 들어와서 며느리가 둘이니 자기는 손도 안 대겠다고 하셔서 동서 오기 전까지 나 혼자 하고 있었어. 지금 허리고 뭐고 너무 아파 죽겠어. 아니 형님,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뭐 하시고요? 동서, 우리 시어머니를 아직 모르는구나. 하긴 모르는 게 낫지. 알았으면 동서도 시집 안 왔을지도 몰라.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언제적 소리를 그렇게 하신다. 시어머니 한번 화내면 불같은 거 모르지? 내가 그래서 그냥 이 약물고 참고 살아. 싸우기 싫어서. 잘 보니 형님 눈이 초롱초롱해 보였던 건 눈물이 고여있던 거였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착잡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연애 때부터 가족 얘기는 별로 안 해서 시댁이 이렇게 보수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라고는 시부모님이 형님을 무척 예뻐한다는 것과 형님이 부잣집 막내딸이라 일머리가 없다는 것 정도여서 곱게 자란 며느리이기도 하고 예뻐한다길래 당연히 이렇게 명절에 굴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준비 과정에서도 그 틀에 박힌 시댁 특유의 발언들도 하지 않으시고 워낙 점잖으셔서 이런 징조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충격에 휩싸여 형님 이야기를 듣고 있자 저희가 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예, 너는 왔으면 형님 도와야지. 뭘 그러고 서 있니? 이 많은 음식을 혼자 하느라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이 많은데 얼른 손 씻고 돕지 않고.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으네요. 어머님은 거실에 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동서랑 같이 일 잘해볼게요. 미묘하게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가 잠깐 굳은 사이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살살거리며 어머니를 거실로 보내셨어요.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형님은 시어머니를 거실에 모셔다 놓고 돌아와서는 다시 속삭이듯 말했어요. 시어머니 부엌에 들어오면 일이 2배는 많아져. 요리할 때 잔소리가 어찌나 심하신지 동서는 모르지? 차라리 동서가 와서 정말 다행이라니까. 동서랑 한다고 하면 시어머니 보낼 수 있으니까. 아니 형님, 그동안 매년 명절을 다 이렇게 지내오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건 제사상이 아니라 잔치상 수준인데요. 형님네랑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식사해도 3일은 먹겠어요. 그치? 어머님이 형제분이 많은 집이라서 손이 크셔. 아니, 내가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시장에서 몰래 전을 사왔거든? 그랬더니 저는 바로 부쳐서 먹는 게 맛있다면서 전재료를 사러 가서 장을 싹 봐오시는 거야.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피할 수가 없어, 동서. 형님은 해맑게 동료라도 생긴 듯 저를 반겼지만 저는 달갑지가 않더군요. 아니, 당연히 발갑지가 않죠. 인간적으로 절 반기는 게 아니라 일을 나눌 일꾼이 들어온 것처럼 기뻐하셨으니까요. 그날은 저도 너무 안이 벙벙해서 형님이 이끄는 대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아주 난생 처음 진수성찬을 차려봤습니다. 남편에게도 제 부모님께도 차려들어 본 적 없는 호화로운 식탁이었어요. 상다리 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날 깨달았다니까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허리랑 손목이 아파할 정도로 기름 냄새에 쩔어서 요리만 해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니 대뜸 저만 일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기도 힘들었고, 몸은 요리하랴 머리는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임금님 수라상이나 다름없는 제사상을 차리고 무사히 제사를 치러냈죠. 먹을 때 행복한 건 잠깐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요리를 하고 나니 정말 뒷정리도 힘들더군요. 요리는 죽어라 며느리들 부리시길래 뒷정리라도 남자들 시키시려나 했는데 제 아들들은 또 옆에 앉혀서 같이 과일이나 먹고 계신 시부모님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 고부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잔치하듯 제사를 지내는 집은 처음 봐서 화가 났어요. 이런 걸 미리 언질조차 안 해준 남편이나 형님한테도 내심 서운했고요. 결국 뒷정리를 하다 한계까지 온 저는 참지 못하고 헤어질 때 시부모님께 한마디를 얹고야 말았어요. 어머님, 원래 매년 제사를 이렇게 지내시나요? 그렇지. 왜 그러냐?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아니라 이런 게 너무 낯설기도 하고 간소화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 지내는 거 저는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음식 가짓수도 장난 아니고 인원도 인원인데 저랑 형님 2명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해낸다는 게 노동량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남편들도 참여를 해야 부담 없이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얹히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왜 그러냐는 태어난 물음에 할 말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더군요. 보는 사람에 따라 왜 그렇게 발끈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할 말을 다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몇 번을 더 참고 오늘 같은 제사상을 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 시부모님은 그걸 더 이상하게 보셨을 테니까요. 차라리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오늘 제대로 제 의사를 못 박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너는 제사를 몇 년 지낸 것도 아니고 이제야 겨우 결혼하고 첫 제사 지낸 애가 벌써부터 한다 못한다 말이 많으니? 아휴, 세상 참 말세다. 그럼 이 많은 음식을 다 늙은 내가 하리? 그래야 네가 속이 편할까? 어머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머님도 힘드시죠? 옛날이야 워낙 다 같이 못 먹고 살았으니 제사 때라도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이렇게 후하게 차린 거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 괜히 음식 가짓수 많으면 요리하는 데만 힘들고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간소화하고 남자들도 좀 좁자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남자들이 어딜 재수없게 주방에 들어가? 요리는 여자들 담당이야. 남자들은 바깥일 하니까 여자들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어머님, 그 말씀도 참 서운하네요. 저도 바깥일하는 처지에 이런 일은 왜 여자들만 하라고 하시나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꼭 그렇게 바깥일, 집안일 할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다 나눠서 하면 편하잖아요. 뭐야? 너는 일도 집에서 하는 애가 뭐 그리 바깥 나가서 일하는 애하고 비교를 해, 비교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일하는 건 똑같은데. 6식구 먹을 걸 한두 가지 메뉴도 아니고 상다리 휘어지게 하려면 2사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어머님도 솔직히 그동안 힘드셨을 거잖아요. 요즘은 제사를 안 지내는 집도 많은데 이왕 할 거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고 간소화하면 온 가족이 다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누군 TV 보고 누군 하루 종일 부엌에 갇혀서 요리만 만들면 누가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싶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뒷목을 잡으시던 어머님은 여름 봤는데 더 이상 받아칠 말은 없으셨는지 돌아온 제 남편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뜯어 말리기 시작하셨죠. 아, 이놈아, 이 자식아. 그러게 내가 저딴 애 만나지 말라고 안정적인 직장 가진 애 만나라고 몇 번을 말했니? 저런 애들 믿고 지원해봤자 네 아까운 젊은 시절만 다 날리고 그런다고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야 겨우 사랑구실 하는 주제에 일하는 거 가지고 유세 부리면서 며느리 노릇도 안 하려고 들어? 그러게 내가 저런 애 만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폐가 망신이야. 어머님, 제가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됐어. 뭘 이제 와서 변명이야. 저 당돌한 년.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니까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아,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어머님이 쓰러지듯 바닥에 들어 누우셨어요. 멱살 잡혀있던 남편도 끌려가며 난처해했고 아버님이 화를 내셨죠. 당신, 작은 애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이게 무슨 추태야. 얼른 일어나지 못해. 어머니를 다그치시던 아버님이 저와 남편에게 얼른 나가라고 눈치를 주시더군요. 얼른 가라.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네,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아버님. 됐어. 죄송하긴 뭐가. 얼른 가고 나중에 연락하자.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빠져나왔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나와버려서 내심 찜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툴툴대는 거예요. 여보, 오늘 천명절인데 꼭 그래야 했어. 그냥 몇 번만 참고 하다가 나중에 좋게 말씀드려도 되잖아. 당신이 며느리 할 도리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엄마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도 형수님이 묵묵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더 비교될 텐데 괜히 왜 분란을 만들어.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형님과 비교하는 듯한 발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뭐라고? 아니, 형님은 형님이고 나는 나지. 그리고 그 얘기가 왜 나와? 형님도 뭐 좋아서 하시는 건 줄 알아? 얼굴 보니까 죽을 맛이더만. 내가 할 말 다 해서 형님도 좋으셨을걸? 형수님은 진짜 순한 분이라 그게 며느리 도리인 줄 알고 하시는 거야. 며느리 도리가 뭔데? 내가 시댁에 죄를 졌어, 원수를 졌어? 집안일하고 제사 지낼 사람 필요해서 결혼했니? 그러는 너는 우리 집안에서 일 한번 해봤어?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낼 뿐더러 사위를 손님 취급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첫 명절부터 나를 노비 취급을 하시냐고. 그제서야 남편이 뭔가 깨달은 듯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정말 남편을 귀한 사이 대하듯 잘해주셨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나는 형이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형수님만 보면서 몇 년 지냈더니 나도 모르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네. 이제 보니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남편의 누그러진 태도와 진심으로 미안한 기색이 보이자 흥분했던 제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 형님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거절을 못하시는 성향이라 그런 거지. 한 번만 더 시부모님 편 들어봐. 나 진짜 당신한테 실망할 뻔했어. 딴 건 몰라도 내가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못할 말한 것도 아니야. 이왕 지낼 거면 합리적으로 지내자고 한 거지. 이렇게 매번 힘들게 지내고 나면 형님이고 나를 비교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 화도 많이 쌓일 텐데 그것보단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바꾸는 게 낫지. 그러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엄마 화 풀리시면 나도 잘 이야기해볼게. 다행히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줘서 저희 부부의 싸움은 여기서 그쳤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 어쩐지 조금 들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 얼마 전에 명절 말이야. 동서 너무 멋있었잖아. 나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완전 짜릿하다? 그 얘긴 꼭 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 형님도 참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첫 명절부터 시부모님한테 대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뜻밖의 칭찬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야 떳떳한 행동이었지만 사람들 보기 나름이었던 일이라 그동안 꿋꿋이 참고 살아왔던 형님이 보기에는 충분히 절 이상하게 볼 법도 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도 각오해야겠다 했었는데 오히려 저를 치켜 세워주시니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아니야, 나도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던 말들인데 워낙 소심하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등질 자신이 없어서 마음속에 쌓아만 두고 있었거든. 그런데 동서가 첫 명절부터 그렇게 확 질러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속이 다 뻥 뚫리더라니까. 나 동서가 너무 좋아. 동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부잣집 막내 따님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참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는 분이었어요.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분은 참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도 형님의 순수한 면에 이끌려 저희는 그 뒤로 급격히 친해지게 됐어요. 형님께서 해주는 시댁 이야기 등을 듣고 미리 대비책도 생각해놨고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형님을 위해서 부당한 게 있으면 제가 전면에 나서서 시부모님께 이야기하기도 했죠. 시어머님은 처음 몇 번은 노발대발 하시다가도 남편과 형님이 제 편을 들기 시작하니 나중엔 좀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형제가 많은 시아버님 집안에 시집 가서 고된 노동을 하던 시대의 며느리셨어서 저희처럼 소가족 정도의 일도 힘들다고 주장하는 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전면에 나설수록 형님은 고마우셨는지 저를 친동생 대하듯 애정을 쏟으셨어요. 제게 명품 선물도 아끼지 않고 해주셔서 하루는 너무 부담스러워 저도 오랜만에 백화점 명품관에 들러 형님께 드릴 선물을 쇼핑했죠. 고급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형님께 갖다 드리자 형님이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아니 동서, 부담스럽게 뭘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무슨 소리세요.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주신 명품이 몇 개인데. 아, 나야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는 거라지만 동서는 다르잖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기엔 너무 아깝고 큰 돈 아니야? 고마워서 어쩌지? 사실 형님께 감사드려야 할 건 저였어요. 제가 일반 회사원 정도 월급을 버는 줄 알고 계시는 형님께서 괜히 힘들게 번 돈 나한테 쓰지 말라며 만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에 디저트까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다 계산하시고 가끔 비싼 선물까지 사주셨으니까요. 더 이상은 양심상 형님께 제 수입을 속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형님께 고지고대로 말했죠. 요즘은 특히나 제가 쓴 소설이 드라마화되어 방영 중이었거든요. 자초지종을 들은 형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나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봐서 얼마 전에 소설 결제했었는데 그게 동서가 쓴 거였어? 가족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형님. 제 주변에도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알겠어. 꼭 비밀로 할게. 너무 재밌다. 나 팬이야. 사인해줘. 형님이 아이처럼 좋아하셔서 그때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예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께서 뭔가 묘하게 태도가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었는데 점점 제 불안감의 실체가 뚜렷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 오고 만나는 일도 없어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돈을 꽤 벌고 있었으면서 다 받아먹었다고 생각해서 괘씸한가? 생각이 들어 그동안 너무 고맙고 죄송했어서 수입을 밝힌 거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다고 용기 내어 진심을 전했을 때도 반응은 냉담했어요. 동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서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나 부잣집 딸인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밖에 효도 안 하냐고 씹었다며. 나는 동서가 그동안 좀 쪼들리고 작가 지망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던 것도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머님한테도 더 잘하고 동서한테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어. 근데 동서도 수입이 많은 작가였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괘씸하더라고. 동서는 수입 숨기고 나 하는 만큼 어머님한테 하지도 않으면서 어머님한텐 그렇게 말했다니 그게 이간질이지 뭐야. 네? 뭐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늘에 맹세코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하기엔 전 어머님과 사이가 너무 별로였어요. 그런 제가 두 분 사이를 이간질했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랑 어머님 사이 아시잖아요. 매번 보시면서. 설마 아니 제가 작정하고 형님을 이간질했다고 한들 어머님이 제 말을 들어주시겠어요? 형님을 예뻐했으면 더 예뻐했지. 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어머님이 나만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동서가 술을 쓰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형님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셨을 걸 생각하니 절 냉담하게 대하셨던 게 무리도 아니었어요. 앞에서는 형님이 주는 온갖 선물이니 밥이니 얻어먹어 놓고 뒤로는 어머님께 그런 말이나 했다니 제가 형님이라도 괘씸할 것 같았어요. 형님, 절대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가 형님께 끝까지 수익 공개 안 하고 얻어만 먹었겠죠. 이제 그러기 싫고 죄송해서 공개한 거예요. 형님께 잘해드리고 싶어도 형님께서 맨날 거절하시니까. 제 수입을 공개하면 형님이 좀 마음 편하게 제 호의를 받을까 해서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이랑은 좀 그렇게 됐어도 옆에 형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는데 제 마음 정말 모르시겠어요? 제 진심이 닿았는지 형님께서 경계를 좀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우리를 이간질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형님도 저 때문에 많이 달라지셨으니까. 괜히 형님이랑 제가 친하게 지내는 꼴을 보기 싫었을지도 모르죠. 추측일 뿐이지만요. 아, 사실이라면 나 정말 어머님께 실망인데? 나 어머님 말 듣고 도대체 어디까지 어머님께 더 잘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엄청나게 부담됐었어. 솔직히 동서도 알잖아. 나 같은 며느리 없는 거. 그런데 더 잘하길 바라신다니 정말 미치겠는 거야. 옆에서 동서가 그걸 부추기는 줄 알고 동서가 얼마나 미웠는 줄 알아? 저는 형님의 반의 반도 못하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왜 하겠어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저는. 동서, 오해해서 미안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물어볼걸. 아니에요, 형님. 충분히 오해하실 만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저도 그동안 받기만 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제 호의 좀 마음 편하게 받아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아름답게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 정도로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간질을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을 못하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이라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막상 설날이 되자 딱히 말을 꺼낼 타이밍을 못 찾겠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갈까 속으로 고민이 되었죠. 괜히 나서서 분란 만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긴 해도 당연히 저와 시어머님 사이가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걸 지켜보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전에 비해 간소화된 차례상을 보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정말 괜히 착한 며느리까지 물들여서는. 어머님의 중얼거림에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누가 봐도 착한 며느리는 형님, 잘 들어와야 했던 사람은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가 형님을 물들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는 왜 또 시비니? 내가 그렇대? 그냥 모든 집 굴러가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럼 방금 하신 말이 무슨 뜻인데요? 착한 며느리가 저일 리는 없고 그럼 당연히 물들인 게 저잖아요. 그럼 네가 첫 명절부터 분위기 개판내서 차례상도 제사상도 다 간소화됐는데 내가 부모님께 안 죄송하게 생겼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다 따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시키면 네 하고 설설 기어도 모자랄 망정. 옛날에 난 내 시어머니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 알아? 그래서 어머님은 그게 좋으셨어요? 죄인 마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시어머니가? 뭐? 죄인? 그리고 어머님, 형님한테 제가 하지도 않는 말 전하셨던데요. 하마터면 형님하고도 사이가 틀어질 뻔했는데 어머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러신 줄 모르겠네요. 정말 어머님은 온 가족이 틀어지는 걸 원하세요? 뭐? 얘 큰 며느리야. 넌 그새 그걸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니? 아우, 정말 내가 이것들을 정말. 뒷목까지 잡으시던 시어머니가 돌연 눈을 붉히시면서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럼 네가 좀 잘하든가. 네가 시집와서 잘한 게 뭐가 있어? 큰 며느리처럼 금전적으로 효도를 했니? 아니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일을 잘했니? 안 그래도 너 같은 애 들어와서 큰 며느리랑 비교돼 죽겠는데 둘이 잘 지내는 걸 보니 큰애가 아까워서 그랬다. 어쩔래? 너 들어오기 전만 해도 우리 집이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진 않았어.
제 옷을 부여잡고 흔들어대는 시어머니를 남편과 형님이 와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 연세에도 어찌나 힘이 세신지 두 사람이 붙어서 말리는데도 쉽게 떨어지질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번부터 너무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머님이 생각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못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뭐? 이건 뭐 돈도 없는 게 일도 못하겠다 그러고 살다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처음 본다. 다들 너처럼 능력이 없으면 시어머니 말에 껌뻑 죽기라도 해. 알아? 어디 거지 같은 걸 몇 년 기다려주고 결혼도 못할 뻔한 거 내 아들이 걷어줬더니 저딴 식으로 나와? 어? 네? 거지 같다고요? 어머님이 내뱉은 말에 저도 모르게 벙쪘어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라서 충격받았죠. 저도 모르게 상처받은 얼굴을 했고 순간 형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뭐라 입을 열기도 전에 형님이 먼저 입을 여셨죠. 어머님, 말씀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평소 얌전하고 싫어도 내색 없이 순종적이던 형님이 하신 말씀에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냉랭해졌어요. 어른에게 맞설 용기가 없다며 매번 앞에서는 중립을 지키던 형님이 나서자 다들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뭐라고? 뭘 가려서 해? 동서한테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능력이 없다니 거지 같다느니 동서가 어머님께 그런 말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집에서 글 쓴다는 핑계로 몇 년을 놀고 먹고 이제와 겨우 돈 번다는 게 신입 초봉, 쥐꼬리 많은 월급 벌면서 며느리 노릇은 하나도 안 하려 하는 애한테 내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니? 동서한테 능력 없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저기 저 TV에 나오고 있는 어머님도 즐겨보시는 드라마 저것도 동서가 쓴 소설이 원작이라고요. 뭐라고? 저 드라마 수입이 요새 얼마인지는 기사로 떠들썩해서 어머니도 아시죠? 시어머니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동서한테도 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사람 무시만 해대면 동서가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겠어요? 형님이 의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제가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정체를 이렇게 밝히게 된 건 좀 얼떨떨했지만 시어머니의 하늘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 볼만은 하더라고요.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하던 시어머니를 남편과 아주버님이 부축해 가셨고 그 뒤로 어머님은 기세가 꺾인 건지 다시는 절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도 돈줄이 된다는 걸 깨닫고 난 뒤론 제 비위를 살살 맞추며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속내가 보였는데 전 그것마저 너무 싫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죠. 남편도 차라리 밝히니까 저렇게 얌전해질 줄 몰랐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드릴 걸 그랬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처음부터 밝혔다면 시어머니는 제게 떨어질 콩고물 없나 싶어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지금 제가 어머니께 열심히 잘해드리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겨서 오히려 편하네요. 가끔 형님이 제 작품들 이야기를 자랑하듯 하는데 잠자코 듣고 계시면서 내심 뭔가 바라는 눈빛이지만 이야기는 차마 못 꺼내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를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해요. 그러게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배척하지만 않으셨어도 잘해드렸을 텐데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과한 욕심이 부른 참사였죠. 저 대신 큰 용기를 내서 앞에 나서주신 형님과는 전보다도 더 친해졌어요. 지금은 마치 친언니가 생긴 것 마냥 아주버님과 남편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제게 반감이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은 우울한 시댁생활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언니 같은 형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새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남편과 같이 있으면 즐거운 형님 덕분에 참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계속 이렇게 잘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이 최고죠.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